네, 실시간으로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내주신 분, 현대백화점 갖고 계시는 분부터 볼게요. 매수가가 13만 500원이시고 비중이 20% 있으십니다. 이분 문자로 6771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고요. 답답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11만 8천 원 선에서 마감됐네요. 라진 대리님, 네.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올해는 뭐 면세점이 아니라 아울렛, 네. 예, 뭐 그쪽 부분도 진출하고 또 제조업 쪽에 그동안 M&A를 많이 해와서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하는 차원도 있는데 어떨까요? 수익 날 수 있을까요? 현 자리에서 만약에 목표가 매수가 13만 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업 모델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가든파이브 이런 백화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실시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양호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구제역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도 좀 다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또 설 명절 또 특수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는 뭐 매수가까지 만약에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오셨는 아니면은 지금 11월 달에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 그러시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끌고 가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까지는 뭐 설 명절까지는 한 달 이내에 간다면 충분히 그 가격대거지나 뭐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져셔도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13만 원 주시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부분들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지속해서 네, 뭐 목표 부분들은 단기적인 반등은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해야 될지도 고민하셨는데 현 자리에서는 어떻게 크게 해야 될까요? 손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엊그저 이제 구제역 나오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신저가였기 때문에 현 자리는 보유 그냥 지속 손절 없이 보유하고 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전까지 주가 상승 14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고 라진 대리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은 4477님. 저희 카운슬러 애청자시죠? 인성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4477님께서 5,6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는 5,44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와서요. 장 과장님, 네. 뭐 헬스케어 쪽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 내려왔는데 이분이 수익으로 돌아서실 수 있으실까요? 돌아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평가에서는 조금 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사실 IT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SI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싼 건 맞는데 이 회사가 일반적인 SI 업체에 덧붙여가지고 헬스케어 쪽을 하고 있죠. 원격 의료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도 수출하고 해외 쪽에서 조금 성과를 보였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도 일부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생리통 완화기 뭐 이런 걸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 어떤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회사의 밸류는 떨어진다. 작년에 보면은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YOY로 봤을 때 연간 수치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다만 4분기 실적, 이 회사가 과거에도 보면은 꼭 4분기에 실적이 좀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들은 4분기에 보통 매출이나 이익 수준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회사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인성정보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밸류보다는 사실 비싼 가격인 건 맞고 일단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위아래 좀 등락폭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 회사 밸류보다 좀 과대하게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2013년까지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박살났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실적 이후부터 주가도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은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몰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슈, 사물 인터넷이나 원격 의료 시스템 같은 어떤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매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올라간 거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랐을 때 많이 보지는 않고 6,200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맥시멈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빠졌을 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한다기보다도 추가 매수나 박스권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 6,200원 매도 그리고 박스권 하단 정도는 이 전저점보다는 좀 위에서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계속 바닥을 올리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 4,900원 정도, 4,900원 정도 하고 6,200원 정도 박스권이 필요하신데 지금 구간이 딱 중간 정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좀 줄이고 내려오면은 좀 늘릴 수는 있지만 이걸 우상향으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시장이 어떤 테마가 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게 차트로만 보면 2014년 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거기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2014년은 박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뭐 수주권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땐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으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이슈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라가면 6,200원 정도 매도, 그리고 좀 많이 뭐 좀 빠져가지고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된 다음에 다시 매수권으로 좀 보시는 가격은 4,900원 정도로 이렇게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시죠? 예, HLB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4,800원인데 비중은 100%입니다. 와, 성격이 평소에 원래 그렇게 좀 과감하신가요? 항상 뭐 하다 보면은 한 종목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서 또 다 집어 넣으셨는데 다행히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많이 보고 계세요. 무슨 예. 걱정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아니 뭐 걱정보다는 지금 네. 이거를 갖다가 계속 요즘 투신하고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네. 계속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음. 잘라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11월에 9,79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때 제가 못 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때쯤은 팔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고요. 아니요, 아마 한 내년 3월까지는 그냥 갖고 가고 싶은데요. 아, 쭉 중장기로 네. 보유하고 싶으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갖다가 실험하고 있는데 그 실험하고 있는 약품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아마 임상이 무사히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그 라이센스 아웃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두신 목표 주가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선택해 주세요. 김봉만 전문가님이요. 예,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오늘 저를 또 선택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은 종목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예. 예. 1차적으로 일단 매수를 저점에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딱 그 맥점에서 어디 딱 100% 딱 들어가셨네요. 작년 봄에 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자, 그 HLB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인공간을 예. 약한 동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한 15년 동안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표적 항암제 중국에서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일단 시판이 되고 있죠. 예, 이 예. 표적 항암제도 거의 한 8년 가까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제 중국 판매 승인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그 FDA에서 지금 2차 임상에 들어갔는데 1차적으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기업에서 제품 개발한 것이 일단 경구용이죠. 물론 이제 예. 그 위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치료제예요. 예. 그 일단 뭐 중국 그 시판에 연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FDA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또 중국하고 또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예, 예. 모든 뭐 다국적 기업들 신약 개발하는 거 보면 다국적 기업,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유럽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일단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임상 이상 충분히 일단 통과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래 이제 계획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안에 지금 라이센싱 아웃 그 협상을 하기로 했죠. 다국적 기업하고. 예. 근데 그것은 일단 뭐 가봐야 되는 것이고, 원래 또 이제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그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도 뭐 5,000원, 6,000원대부터 그 전에 뭐 5년, 6년 전부터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들 기업들은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요.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쭉 보시면 목표가를 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 바이오 기업은 그만큼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신약 하나 1g에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재료 자체가.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기관과 외인들, 큰 물량 아닙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저 역시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올 상반기 이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까지는 일단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인공간 또 재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건대는 뭐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만, 의료 서비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신약 특허가 많이 만료가 돼요. 예. 그래서 삼성에서 뭐 4, 5년 전부터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쪽으로 일단 제2의 애니콜 신화를 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올해는 좀 돋보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같이 편승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전략은 홀딩입니다.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들어가 보죠. 자, 통상적으로 이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9,7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술적으로는 2,000원에서 여기서 터닝 나와가지고 5배가 딱 오른 가격이죠. 예. 10,000원 초반대 거의 근접했으니까. 예. 여기서 한번 흔들립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점에서 500%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전 저점을 보면 주가 얼마에서 왔습니까? 1,060원이죠. 예. 그럼 1,000원에서 이제 10,000원까지 가게 되면 10배예요. 예, 그래서 바닥에서, 최저 바닥에서 10배 오른 종목 치고 거기서 다시 한번 V자로 쏘는 종목은 제가 못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식 그 보유 비중이 100%니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10,000원 구간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산재돼 있죠. 언제입니까? 예, 예. 2009년도, 2008년도 이 고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번 거래 터지면서 올라와 주면은 30에서 한 50%를 한번 챙겨주자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 그대로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후 이제 121선입니다. 앞으로 이제 121선 깨버리면 그때는 단기적인 시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직전 저점 121선 6,300원에서 6,000원 초반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예.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네, 스님. 예. 투자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예. 한 10년 넘었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슬러를 보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김복만 전문가님 의견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또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고 계십니다. NHN 엔터 가지고 계신 분, 5430님, 네, 보고 계시죠? 매수가가 71,0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였는데 10%로 줄였습니다. 전만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10%대의 수익 보시고, 매도를 하셨는데 고점에서는 팔지 못하셔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 주가 84,000원에 마감됐습니다.
라진 대리님, 네. NHN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상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한 83,000원 정도 만약에 그 자리가 갭을 메우는 자리가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비중을 줄이시고 그 가격대 부분들을 만약에 지켜낸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 어느 정도 83,000원 갭을 메우는 자리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현 자리라 그러면은 10% 정도 차이 실현이라 그러면은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나 그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그 주가 부분들이 좀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사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주가는 당분간 다시 추가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 84,000원 지켜지는 자리라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는 네, 한 번 정도 뭐 다시 한번 10만 원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좀 어렵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84,000원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네, 84,400원 네. 부분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매도. 네네, 오늘 종가 정도. 그래서 예. 내일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바로 네네. 매도와 차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엔터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편 좋겠다고 합니다. 10% 비중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8537 문자로 주신 분이십니다. 파수닷컴 12,000원에 15% 비중 있으시네요. 오늘 주가가 11,950원. 매수가 부근이신데 8개월이나 보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안 쪽의 종목들 많이 나오네요, 장 과장님. 예. 오늘 뭐 보안 쪽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뜯어보면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하향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파스타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작년에 상장했을 때 나왔던 여러 리포트들을 보면은 올해 예상했던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고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가이던스에 미치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회사들, 영역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매출이 4분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이 많은데 이 조달청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중소기업들한테 몰아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매출이 좀 몰려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상 싸지는 않다라는 게 기본이고, 어떤 회사냐면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예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증권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고객이나 뭐 친구한테 문서를 보내도 그쪽에서는 읽어볼 수가 없어요.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문서 보안 솔루션 쪽에서 좀 특화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뭐 문서가 유출돼가지고 여러저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 쪽 매출은 좀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성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간 거는 이 성장성을 감안한 가치평가보다 이슈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올라간 부분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목표가를 특별히 정한다기보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파스타콤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봉상으로 살펴보면 흘러내렸던 거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이니텍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을 옆으로 겼습니다. 한참 동안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기고 나서 최근에 올라간 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얘네가 하고 있는 업종, 그 업종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최근에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느 가격대냐면 12,000원을 넘어가면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표 그 매수가가 조금 사실 높거나 그랬으면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건데, 지금 12,000원이면 오늘 종가가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적인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을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
그러니까 뭐 매입가랑 별 차이 없는데 지금 가격 부분에서는 그냥 손절해버리시고 만약 이걸 트레이딩으로 목표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내려와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 예, 요 정도 일반적인 박스권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이 대각선으로 그어가지고 매매를 좀 이렇게 계속 해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을 깼을 경우에는 손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만 혼자 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테마성 종목들은 다른 테마에 속해 있는 같은 업종들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망가졌어요. 지금 얘가 지금 속해 있는 보안 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12,000원 매수 가는데 지금 11,950원이지 않습니까? 내일 그냥 시초가 부근에서 손절하시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파수닷컴 8개월 보유하셨지만 이쯤에서 이제 헤어지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매수가 부근에서 내일장에 바로 매도 권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빨리 통화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예. 종목 매수가 말씀해 주시죠. 네, 파라다이스 네. 34,000원에 20%. 예. 고생 많으셨죠? 예. 네. 궁금하신 부분 어떤 점이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서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추가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세 분 또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선택해 주세요. 김봉만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뭐 소외를 많이 되셨겠네요. 요즘에 네. 다른 뭐 개별주는 좀 상당히 강했는데, 그죠? 예, 답답합니다. 예.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지금 반전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반전이 나오는 사실 가격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물타기보다도 네, 좀 반등 시에 좀 손실을 보더라도 일차적으로 좀 빠져나와서 예. 차라리 다른 쪽에서 일단 뭐 손실률을 복구하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지금 뭐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고 뭐 GK라든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강원랜드도 주가 상당히 좀 약세죠. 네. 중국발 그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드랍액이 많이 좀 감소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또 V자 반등 나오면서 뭐 전고점까지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습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 또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이것도 이제 은근히 업황의 흐름을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원래 안 좋아요.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이. 네. 이들 종목군들은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 주가 상승도 많이 나오죠. 예. 그죠?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복권도 많이 사고 서민들이 뭐 카지노도 많이 하고 도박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2010년도 저점과 요 라인에서 이제 쭉 꾸준하게 4년 가까이 내리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에 피보나치 존으로 이제 23.6%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지지 마디까지 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 단가를 안 깨고 턴이 나온다 그러면 한 3만 원 초반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소리가 높습니다. 예.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저는 다음 달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다음 달도 중국에 춘절이 있잖아요. 네. 우리 설이 한 2월 중순 지났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겠다. 손실을 좀 적게 잡아서 네. 그것은 아마도 이번 달 말이나 뭐 2월 초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급적이면은 다음 주까지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아, 예. 네, 어차피 반등 나왔다 다시 또 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 저항 맥점은 네. 481선, 이 481선이 장기 이평선인데 네. 이 이평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좀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올라올 때도 이 가격대에 또 얻어맞거든요. 네. 거기가 28,000원이에요. 1차 예. 28,000원 적어놓으십시오. 예. 2차가 31,000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홀딩 가능하나 네. 물타기보다도 좀 반전 시에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자가 제 전략입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네. 현명하게 해결하시고 또 추가 매수 시점 잡고 싶으시면 네.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을 때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네, 다른 좋은 종목 만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종목 카운슬러 이렇게 또 오늘 이 시간 정리합니다. 이택, 파수닷컴 이렇게 보안주 갖고 계시는 분들 오늘 많이 뵀었어요. 파라다이스까지 저희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세 분이 또 어떻게 매매를 펼치셨는지 데스매치 함께 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카운슬러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